안녕하세요. 타스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건축정보로서 사업성과 거주성 좋은 상가주택을 건축하거나 매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영상은 당사가 운영하는 또 다른 채널인 LHTV에서 제작한 것으로 상가주택을 설계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려드리니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상가주택, 즉 꼬마 빌딩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좋은 상가주택이란 입지조건, 수익성, 경제성, 객관성, 좋은 설계와 디자인, 사업성이나 거주성 또는 임대성, 부동산적인 장래성, 건축이나 매입하려는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운데 지난 영상들에서는 1번에서 5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5가지 영상들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지난 5가지 영상들에 이어서 6번째로 사업성과 거주성이 좋은 상가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이런 부동산이나 재테크, 노후대책 등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사업성과 거주성 또는 임대성이 좋은 상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현대건축, 특히 상가주택이나 아파트 등은 사업성과 경제성 그리고 거주성이나 임대성 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건축의 주요 3요소가 구조, 기능, 미라고 했지만, 아무리 튼튼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도 현대에는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면 그러한 건물은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궁궐이나 성당들은 경제성보다는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공사 비용이나 공사 기간과는 상관없이 그러한 건물을 건축하였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라도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면 그런 곳에 투자를 할 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특히 상가주택과 같은 수익형 건물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 또 그런 점에서 거주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히 상가주택은 상업기능과 어쩌면 거주기능이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건물이므로, 이러한 거주성이 떨어진다면 사업성이나 경제성은 고사하고 수익성이 떨어져서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성이 좋은 상가주택은 어떤 건물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러한 점에서 그 무엇보다도 사업성이 중요한데, 물론 상가주택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투자하는 금액과 임대나 거주 비용, 특히 장래 건물의 가치 상승이 기대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러한 상가주택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수익형 건물로서 각광을 받아온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재테크나 노후대책 수단으로 은퇴자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건물을 주로 매입했는데, 그동안 소위 직장사나 시행사, 소규모 건설회사 등 디벨로퍼들에게 가장 많은 돈을 벌게 한 건물이었고, 또 최근 아파트값이 올라 부동산으로 관심을 끌기는 하지만 이는 거품에 대한 일시적인 현상이고, 땅과 건물을 보유한 상가주택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사업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직장인들이 투잡으로 또는 은퇴자들이 은퇴 후 새로운 사업 모델로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30대 중반의 아주 젊은 직장인들로부터 심지어는 직장에 매여 있는 남편을 대신해서 주부들이 건축을 주도하다가 아예 건설회사 사장님으로까지 변신한 주부 사례도 있으며, 최근 50도 채 안 되어 조기 퇴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활용하여 거주 문제를 해결하다가 아예 이러한 사업으로 발전시킨 사람, 또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은퇴자들이 전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비싼 아파트에 사느니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상가주택을 지어서 주거 문제도 해결하면서 매월 일정한 임대 수익을 올려 노후대책으로, 심지어는 아파트 전세금이 폭등하자 그러한 전세금과 은행 대출로 번듯한 건물주가 된 사례 등 새로운 사업 모델로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런 분들과 실제 같이 일을 한 사례들을 소개한 아래 더보기에 링크한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거주성이 좋은 상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상가주택 등 꼬마 빌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층 상가에 관심이 많은데, 물론 이는 당연하기도 하지만 사실 주거 부분도 세대수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가주택은 저층부의 상가와 상층부의 주택 부분이 서로 기능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2, 3층의 투룸이나 3룸의 경우에는 신혼부부나 맞벌이 부부들이 거주하다 보니 집의 관리도 부실하고 이사 주기도 빨라서 새로운 임대자를 물색하는데 때로는 애를 먹어 다른 상가주택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대부분의 상가주택 임차인들은 아파트의 전세가 어려운 사람들이 임시로 살다가 아파트로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3룸 등 그 이상 넓고 좋은 집은 임대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만, 다행인 것은 웬만한 지역이라면 1층 상가에 비해서 주택은 임대에 문제가 없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2, 3층 임대가구로 공사비를 충당할 정도라든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어서 임대주택은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상가주택의 4층의 주인 가구는 설계하기에 따라서 대단히 거주성이 높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상가주택의 대지가 70 내지 90평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고려하면 4층에서 거의 40평 정도로, 이 면적이면 넓고 높은 거실과 주방 등 다양한 공간과 특히 이러한 중정까지 만들 수가 있고, 게다가 다락 공간에는 서재와 룸카페 또는 작업실이라든지 기도실 등 다양한 방을 만들 수도 있으며, 또 옥상공원까지 조성할 수가 있어서 이곳에 데크를 깔고 텃밭이나 꽃밭까지 가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겨우 방 3개짜리 아파트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고 웬만한 2층짜리 단독주택과 유사할 정도로 거주성이 우수한데,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으로 온 가족이 온종일 집콕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부부 문제, 층간소음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데 비한다면 이런 점에서 이런 상가주택은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이렇게 하면 누구나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최근 아파트 값과 특히 아파트 전세가 폭등해서 임차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이러한 때 과감히 아파트를 떠나서 상가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성남, 과천 등의 방 3개짜리 25평 아파트 전세가가 8억이 훨씬 넘는다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지역의 상가주택은 충분히 짓고도 남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대출이 어렵지만 이러한 상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땅값에서부터 공사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아파트 전세값이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남의 집 전세살이가 아닌 번듯한 내 집, 특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꼬마 빌딩의 집주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내 집을 짓다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사업 모델로 해서 직장 생활을 때려치우고 자기 사업을 하거나 소규모 건설 사업까지로 발전시켜 아예 인생 역전의 기회로 만든 사람도 있는데, 이에 대한 사례도 아래 더보기에 링크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사업성과 거주성이 좋은 상가주택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사업성과 거주성이 좋은 상가주택, 두 번째로는 사업성이 좋은 상가주택은, 세 번째로는 거주성이 좋은 상가주택은, 네 번째로는 이렇게 하면 건물주가 될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세상의 모든 일이 쉽지 않기는 하지만 어쩌면 이런 상가주택을 건축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잘 하는 경우에는 거주 문제도 해결하면서 사업 모델이나 재테크도 충분하고 코로나 시대를 맞아 좁고 답답한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는 훨씬 거주성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상가주택의 부동산적인 장래성과 특히 시공 등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